바로 이 동영상인데요. 이상훈 뉴스 비평 49회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삼성 수사라인 검사에게 심야에 폭탄주 향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그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홍석현 씨는 삼성의 뇌물 전달책으로 삼성 엑스파일을 통해 드러난 분이고, 지금 뭐 삼성과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그 바쁜 분들이 설마 폭탄주 향을 제공받았을까?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제가 JTBC 빌딩에 홍석현 씨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찾아갔습니다. 뭐 전화로는 계속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근데 아직도 지금 홍석현 중앙회장께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면 털릴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쌍홀리, 제가 2011년에 UC 버클리에서 학생들한테 언론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죠, 영어로. 예.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췌장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룻밤 검사 받는 데만 9,853불, 10,000불 가까우니까 1,000만 원 넘는 돈이 나왔어요. 안 믿겨지시죠? 그리고 며칠 뒤에 가서 또 치료받는데 3,000불 넘게,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 그냥 하룻밤 가서 조사받고 치료받는데 한 1,5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 영리화가 일반화된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주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개원했다는데 외국인만 진료한대요. 그러면은 국내 한국인인데 외국인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서서히 문이 열릴 겁니다. 이거 삼성이 영리병원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죠.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영수증을 보여드렸잖아요. 췌장염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검사하는 데만 1,000만 원 든다니까요. 오죽하면 마이클 무어, 미국의 탐사 저널리스트, 시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두 손가락이 잘린 환자가 들어와. 근데 어느 거 살릴 거냐?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둘 중 하나만 커버가 되는 거야. 보험도 되게 비싸요. 영리병원이 되면 보험도 무척 비싸지고, 뭐 이를테면 우리 흔히 받는 어떤 거 있죠? 맹장 수술 같은 거 1억. 아이 낳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병원이 돈벌이에 그야말로 내몰리면. 지금 안 그래도 현재도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들이 수술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된 그런 상황인데, 영리병원이 물론 제주도에 국한된 상태입니다만 이게 야금야금 이제 전국으로 그리고 내국인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걱정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닝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오보,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런 취지의 큰 기사를 이메일 속아서 썼는데 오보를 인정했어요. 근데 담당자에 대해서 좌천서 인사 발령을 냈는데 보니까 정치부 기자는 사회부가 더 중요한 데 아닌가? 네? 사회부에서 또 오보 내면 어떡하죠? 그 다음에 정치부장은 사회부 차장으로, 아마 사회부 차장이면은 둘 중에 하나요. 상원 데스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검찰 담당하는, 하원은 사회부 경찰 담당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로 보내면 어떡하죠? 최소한 더 강력한, 이를테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그런 파격적인 반성이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선방망이 징계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죠. 따지고 보면 다 동료 후배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필벌, 정말 필요한 분야가 바로 언론입니다. 더 죄를 크게 받아야 되거든요. 채널A, TV조선 뉴스, 유대균의 뼈 없는 치킨 특종 아시죠, 여러분? 단독이라고 딱 걸고 모르겠어요. 저 어느 채널인지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을 주문했다.
단독 보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유, 종편 정말 한심하다 그랬었는데 또 TV조선에서는 배달시킨 일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대서특필하고 뭘 먹는지 가지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종편들을 보면서 종편 망국론, 종편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종편이 아닌데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 썼어요. 남다른 수사 중 외식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에 딱 썼습니다. 수원 주재기자인가 봐요. 최정호, 권준우 기자가 친형 강제입원 해경공 김씨라고 프레이밍하는 제목을 써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정의를 위하여 개정 사건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가 소환 때마다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서 눈길을 끈다. 야, 별게 이제 다 기사가 되는군요. 수원지검에 출석한 뒤 4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2시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청사 밖으로 나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오보를 막 남발하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2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피의자가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서 조사받는 건 처음 본다. 저는 제가 20년 넘게 피의자로 불려다니면서 항상 점심 저녁은 밖에 나와서 먹었는데요. 어느 나라 경찰 인터뷰한 거죠? 그 이유가 골 때려요. 보통 경찰 조사 받으러 오면 밥 생각이 없을 뿐더러 물론 입맛은 없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당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쌀밥을 먹어야 이게 뇌 에너지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경찰서에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시켜 먹거나 끼니를 건너뛴다. 그렇죠. 경찰서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죠. 근데 이를테면 지금 김 여사 같이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밥 먹는 게 불가피해요. 간단하게만 서너 시간 정도 조사받는 경우는 그냥 참죠.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조사하는 경우는 나가서 사 먹어야 되죠. 안에서 시켜 먹을 데도 없어요, 사실. 검찰 관계자도 인터뷰를 했어요. 아무래도 수사기관 안에서는 변호인과 긴밀한 이야기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전회의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슨 범죄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죠. 바로 어디서? 동영상도 만들었구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소환 조사에서 외식 진풍경. 바베큐 파티를 마치 한 것처럼 외식 진풍경. 뭐 매식하거든요. 매식. 이런 경우는 그냥 밥을 사 먹었다고 표현하지 외식이라고는 안 하는데 악의적이에요. 여하튼 왜 그럴까? 연합뉴스 우리가 매년 혈세로 332억 원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냥 촛불 정신에 맞게 좀 개혁을 선도적으로 불을 지피거나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332억 원의 혈세 그리고 국회에서 매년 10억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연합뉴스는 뉴스의 도매상이기 때문에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면 그냥 퍼다가 기자 이름만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낼름 주워 먹는 언론 여기 중앙일보 있잖아요. 낼름 주워 먹었잖아요. 소환 때마다 외식. 이재명 부부의 남다른 작전회의 제목만 바꿨어. 소환 때마다 외식하는 이상한 정신없는 커플이네. 중앙일보 김지혜 기자. 근데 기사는 하나도 안 바꿨어. 여기 보면 경찰 관계자는 2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피의자가 밖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다시 조사받는 거 처음 본다는 기사 그대로 베꼈잖아요. 근데 왜 자기 바이라인을 넣었지? 여기다가 김지혜라고. 검찰 관계자 아무래도 수사기관 안에서는 변호인과 긴밀한 얘기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작전회의를 하러 나간 거다. 그대로 받으면서 마치 잡범들이 국민의 시선은 않고 그냥 외식하고 변호사와 작전 모의하는 걸로 이렇게 또 중앙일보 오늘도 열일했습니다. KBS 14.1 급전직하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제도 안 좋았는데 다시 조금 반등했네요. 역시 톱은 유치원 3법 잘 잡았네요. 골든타임 놓치나.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분노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강구하기 위한 유치원 3법 박용진 의원이 제출했는데 골든타임 지나버렸어. 정부 시행령으로라도 좋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정부 시행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교육부는 법 통과가 안 될 경우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사립유치원에도 예외 없이 그냥 에듀파인 강제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행령으로 할 수 없고
비위를 저질러도 처벌도 못한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치닫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연계도 변수다. 이거 같이 딱 걸려 있어요. 선거구제 개혁과. 곤란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3개안으로 압축을 했는데 권역별 비례제가 핵심이다. 근데 안 될 거다. 왜?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되거든. 절대 이거는 지역구 의석 한 석이라도 줄이면 아마 국회의원들 데모할 겁니다. 가관일 거예요. 북미 마쿠 접촉, 북한 답방 결단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두어 개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 뭐냐? 17일이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인데 여기다 연말 총화 신년사 준비 17일 넘어가면 되게 바쁘다. 이런 얘기예요. 대형 이벤트라서 부담스럽다. 그러기 때문에 13일. 그리고 지금 관측에 따르면 일주일 정도면 준비가 끝난대요. 뭐 호텔 뭐 지금 보안 검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일주일 정도 준비해가지고 13일쯤 딱 전격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울 방문 기간 도중에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이미지 훼손 지금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 말고 태극기 모욕 부대 그죠? 그래서 감히 예측을 해본 건데 저는 13일 전후로 서울을 피한 제주도 한라산도 올라가면 딱 그리면 되니까 제주도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 뭐 그냥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한번 내놔 봅니다. 김정은 연내 답방 실현될까 예상 시나리오 방금 제가 좀 예언을 해드렸고 문 대통령이 5박 8일. 전 이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5박 8일. 씨. 비행기에서 이틀 3일을 잔다는 건데 참 경무입니다. 경무. 저는 이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 그리고 훌륭한 성과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청와대 자체 감찰 중 특감반 휴대전화 제출 거부 항명 사태다. 항명 사태로 받아들여야 할지 또 이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이미 제출을 받아서 보겠다는 것인데 휴대전화를 뺏기면 다 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휴대전화에 있기 때문에 정보 활동을 하거나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휴대전화 제출하는 게 대단히 아킬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냥 클리어하면 되는데 대신에 다른 걸로 책 잡힐 수 있고 또 그 방대한 휴대전화의 기록이 검찰 내부 어딘가에서 이를테면 뭐 범죄 기획관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관리가 될 텐데 공유되고 그랬을 경우에 미래를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 좀 검찰을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런 속사정도 있지 않을까. 여하튼 항명 사태로 뽑은 것은 조금 세긴 세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 필요하면 영장 집행하면 되는데 단독 또 있네요. 청와대 특감반 발령 직후 2명을 교체했다. 검증 소홀이 문제였다. 검증을 철저히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한꺼번에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뭐 여하튼 나중에라도 2명을 돌려보낸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웅렬 코오롱 회장 요분이 얼마 전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금수저 그동안 꽉 물고 있느라 입을 앙당 물었는데 이빨에 다 금 같다. 재밌는 표현. 이제 그 특권 책임감 내려놓고 창업하겠다. 제2의 창업 준비하겠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 참신하게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 전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는 과정에 상속세를 탈루한 게 최근에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퇴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상속세 탈루액은 740억이 추징됐는데 이 신청을 통해서 추징액을 125억 원으로 크게 줄였네요.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탈루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끊이지 않는 재벌 상속 잡음 뒷꼭지로 다 이어붙였어요. 경영권을 대물림하려는 고집 때문인데 역시 이런 기사가 좋아요. 저는 오늘 KBS 이 리포트에 상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뉴스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뉴스의 역사성을 계속 반추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오롱은 세 발의 피잖아요. 사실 이재용에 비하면 그죠. 95년에 딱 한 번 61억 원을 이건희 아빠한테 받으면서 세금 증여세 16억 낸 게 유일한 세금 낸 거야. 현금 6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6억 그리고 이 나머지 돈 한 40 몇 억 되는 돈으로 계속 불린 거야. 비상장 주식 되팔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삼성을 다 먹었어.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횡령 혐의 받고 있는 휘문고 전 이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조선일보에는 이런 보도가 없다. 왜일까? 아마도 조선일보가 사학 재벌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살펴보면요. 평일날 4.1. 와, 상당히 의미 있는 시청률 상승입니다. 보실래요? SBS 4.1.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어찌됐든 MBC. 자, 큐시트를 보면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시동.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이렇게 했는데 노측 이 반감 임금이 결국은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 거의 좌초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노총의 강력 반발 이 내용을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한 3,500만 원 정도 대폭 절반 이하의 월급을 주고 대신 뭐 주거 안정이라든가 여타 복지 비용으로 광주시에서 보존해줘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민노총이 고용 불안을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더 살펴보면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 파업과 소송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과잉 생산의 중복 투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어렵사리 입수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1915년 이후에 작성된 브로셔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확보하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이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브로셔니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2,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변질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주시에서 원래 추진했던 것은 지금 현재 1000cc 미만의 SUV 차량, 그러니까 레이 같은 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10만 대 정도. 이미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 만들고 있잖아요. 포화 상태고 국내 시장이. 근데 해외 수출 전망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그죠? 원래는 이게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그리고 이후에 계속 지역사회와 노조 함께 광주시가 협의해서 발전된 이 브로셔에 따르면 뭐 목표가 반값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공동 결정하는 노사가 상생의 공동 파트너십이죠. 그러니까 현대도 투자하고 광주시도 투자하고 노조나 지역사회가 같이 오너십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친환경 전기 자동차 정 안 되면 수소차라도 친환경 차량 이른바 그린카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 반값 임금이 목표가 아닌 노사가 공동 결정하는 상생의 경영 모델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변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역사성. 저 언론사에서 연락 주시면 저희 이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 좀 역사성을 가지고 터치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톱박스를 만들었고 북한의 희망 날짜 이미 한국 측이 제시했고 일주일이면 준비는 충분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공감 직후에 판문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숨가쁜 12월이다. 1월, 2월 중으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협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김혜경 조사 10시간째, 이재명 도지사직 어떻게? 글쎄요. 11시간 만에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재명 도지사직 어떻게? 사실상 기소에 따른 유죄를 가정하고 이렇게 우리 이준희 씨가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이재명 도지사직은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건강한 프레임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철야 농성 중 더 꼬이는 예산안 국면. 뭐 국회가 일한 게 뭐가 있나요? 일하면 뉴스지. 이런 일은 또 열심히 하네. 김무성 MB와 박근혜 석방을 추진하며 보수 대단합을 정치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탄핵 이견에는 내분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지금 MB 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아젠다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갈라쳐야죠. 야당을. 니네 뭐냐 지금 본질이 뭐냐라고 계속 푸시를 해대야 되는데 민주계 내부 개혁 세력 내부로만 지금 갈라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언론의 보도 프레임 자체가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편의점 이제 출점 제한이 100m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치킨집이 사실 제일 많죠. 치킨집도 빵집도 출점 제한해달라라고 하는 여론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지금 점점 나이 드신 분들, 권고 사직 당한 분도 있고 정년퇴직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치킨집인데 너무나 과밀해서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장년층을 위한 예산은 내년 일자리 예산에서 10%밖에 안 된다. 큰일입니다. 자, SBS 골든크로스 MBC는 쭉 올라가서 4.1인데 SBS는 쭉 내려와서 4.1이에요. 골든크로스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분발해야겠어요. 자, 어떻게 톱을 잡았나 봤더니 정치권을 톱으로 잡으면 확실히 안 보는 것 같아요. 보기 싫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하는 게 뉴스인데 일 안 하고 있는 거 너무 뻔한데 계속 보여주면은 그렇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수용하라. 야 3당 무기한 농성돌입.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본회의가 소소위 단판에 달렸다. 자기들끼리 기자도 없이 속기록도 없이 그냥 예산을 주물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이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치는 야3당 각 당마다 셈법이 다르다. 근데 공통점은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에서 줄여야 되는데 이걸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유치원 3법 연내 통과 불투명 학부모 속만 타들어가네요.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이라고 했는데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판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성공 가능성은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투자가 되면 안 되죠. 여기 원래 원한 대로 그린카 클러스터 전기차 만에 하나 안 되면 수소차라도 다른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로 원안대로 추진을 하던가. 그리고 원안이 반값 노임이 목표가 아니었고 공동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이었던 만큼 다시 그 원안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BS 열심히 김경두 가족의 컬링계 장악 독점 폐해를 고발했는데 떠난다고 하네요. 가족들과 컬링계 완전히 떠나겠다. 돈 관련 의혹 전면 부인, 감사 2주 더 연장한다. 완전히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잡힌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경질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 공세 엄청나죠. 야당 공세에 청와대는 엄중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조국 지키기 기류 강해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신임을 확인했죠. 어차피 욕먹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과거처럼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나쁜 짓은 안 했잖아요. 조직적으로 사찰을 한다든가 감시한다든가 그런 국민 상대로 게릴라전 같은 건 안 했잖아요. 이거는 개인 일탈로 보는 것이 맞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조국까지 날리자라고 흔드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추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독으로 뉴스 올렸는데요. 정치권의 첫 번째 탄핵법관 명단이 나왔다. 정의당에서 뽑았다. 현직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 그게 최소한의 버텀라인,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될 것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환부를 딱 떼내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법부 수뇌부에서는 해부 수준으로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야 될 거다. 양승태 사법부가 통진당 소송 배당을 조작했대요. 그러니까 재판부 배당은 그냥 자동적으로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배당을 조작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검찰 출석한 김혜경 씨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힘들고 억울하다. 라고 말하고 들어갔다는데 이렇게 김혜경 씨의 반론권을 행사해서 제목을 뽑은 유일한 리포트입니다. 그렇지, 이게 맞는 거죠. 기자들이 뭐하러 기다렸어요. 김혜경 씨가 뭐 한마디 하는 거 들으려고 기다렸는데 그러면 말을 이렇게 뽑아줘야죠. 근데 다른 데선 다 뭐 이재명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악의적으로 뽑지 않았나. 그런가 하면 요 기사가 지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야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니까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많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있다. 양국이 아주 특별한 관계다. 사돈지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의 요 멘트를 지금 문의 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베트남 쌀국수 좋아한다. 저도 여의도에 쌀국수집 가는데 거기 가려면 줄 서야 된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다. 다른 나라 여성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야사당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데 기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저질 발언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욕이다. 여성 비하다. 기자도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과 젠더 감수성 떨어진다. 잘못된 발언은 혼나야죠. 근데 흔들려고 하는 정치권의 다양한 의도들이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인데 다문화 학생 부모 국적 비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29.1%. 거의 3명 중 1명. 저는 중국 국적이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22%, 베트남 29%인데 필리핀은 11.5%, 3배도 안 돼요. 그죠? 일본 맞네. 중국 동포 10%. 그럼 베트남 여성들이랑 제일 많이 결혼하면 이걸 영어로 프리퍼런스라고 하잖아요. 선호하는 거. 여러 대상 중에서 특별히 좋아한다는 뜻인데 한국 남자들이 배우자로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일본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한다. 자료 보니까 선호하는데 이게 저도 이 젠더 감수성 교육을 좀 받아야겠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 안 와닿는데 댓글로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잘못됐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 5.849 6% 육박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시청률입니다. 큐시트는 똑같아요. 지금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영장 심사가 있는데 특히 그 고용한 전 대법관 판사 블랙리스트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 같은데 양승태도 공범이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판사의 특정 사건을 뺑뺑이가 아니라 조작해서 배당했다. 이런 내용 양승태 행정처. 실세들의 삼각 커넥션 징용재판 지연 어떻게 움직였나. 이거는 뭐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와 법원을 쥐고 흔들었다. 문 대통령 중요한 건 비핵화 촉진이다. 연내 답방 재차 언급했다. 비핵화 촉진,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등이 자꾸 흔들고 있잖아요. 비핵화 촉진이 아니라 지금
제재를 풀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을 경계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다시 원칙적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를 한 거고, 철도 도로 조사 17일 완료한다. 이게 뭐 과거에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대박, 통일을 하면 대박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에드벌룬을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뉴스가 빡빡한 일상만 고발할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달라질 것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에드벌룬을 띄워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인데 너무나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정보 깜깜이, 알 권리 무시하는 그들만의 관행, 소소위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사실은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들의 그 영수증 이중 제출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거를 안 했으면 엄청난 돈이 그냥 이중으로 지급될 뻔한 그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언론 보도는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국회 각종 정책 연구 보고서 공개 요청을 JTBC가 했는데 거절당했다. 최대한 좀 국회라는 곳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물며 요즘 국회 예산,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 조정도 지금 깜깜이로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다른 알 권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국회가 빨리 개혁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